자,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한국 기자단과 마지막 고별 회견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 대선 출마한다라는 말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나는 만약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소개합니다.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비박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종파든지 어떤 종교든지 시간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만났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그 예의상 당연하게 좀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예방을 해서 제가 10년 하면서 1년에 제가 국가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숫자가 300~400명 되고요. 성공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실패한 지도자들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걸 갖다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 말을 안 들어서 후회하고 있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해라. 자, 최신 박사님께 첫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친박, 비박 뭐가 중요하냐? 국민들이 마음에 없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는 아직 어느 당으로 가서 정치를 하게 될지 그거는 밝히지 않은 거라 기존 정당들 좀 몸이 닳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방금 저 말씀인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네,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이렇게 당이 쪼개져서 친박에 대한 여론이 아주 최악인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만난다? 네. 이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정 거리를 둔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날 가능성 역시 네.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방송에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 행보와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네. 본인이 여론조사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행동은 당연히 않고 유리한 행동은 당연히 하죠. 그래서 앞으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 적어도 저는 15일 정도면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봅니다. 앞으로 한 달이다 그 얘기군요. 예, 맥시멈 길면 한 달 정도 들어와서 네. 말이죠. 귀국한 이후로. 네. 저에게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 정치권 인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염증을 내고 있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일종의 메시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때 새정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새정치에 열망을 담아서 정치권 들어오려고 할 때 항상 많이 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비판입니다. 개파, 좌우, 보수 진보, 친박 네. 비방, 친문 비분, 친노 반노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나는 그런 진흙탕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항상 본인의 브랜드를 그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의미에서 친박 비박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통합과 소통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나. 저도 이제 그 방금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네. 어떤 장밋빛 기대감이 바로 23.4%의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준다고. 실제로 국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현장에 한 번도 있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1위 높은 지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 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 조건. 네. 바로 이제 내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뚝심,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건질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정치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 번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순간, 귀국하는 순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검증 작업이 네. 국민들에 의한 그런 검증 작업이 바로바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죠. 그래서 저 정도 적절한 정도 네. 여론조사가 아니라 팍 올라가든지 아니면 팍 꺾이든지 네.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국내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해서 검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수백 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잘 봐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통하라라고 말했거든요. 조금 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내놨습니다.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단 하루도 국가와 국민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지지 이런 데서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국을 앞두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세계에서 쌓은 경험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깊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도 있어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나이가 많은데 좀 쉬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제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데 자, 이 한 몸 불사르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포함해서 외교관 생활을 46년을 했더라고요. 네. 오래 했죠. 네, 오래 한 겁니다. 저 정도는 네. 뭐 상당한 건데 조금 전에 멘트들의 단어 몇 개만 앞뒤로 바꾸면 네. 출마 선언문을 만들어도 별 네.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의지를 좀 네. 강하게 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 나이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되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성호 반장 어떻습니까? 건강 나이가 유엔 사무총장 할 정도로 괜찮기 때문에요. 여권 네. 내에서나 야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치적 경험, 정치 지도로서의 우리 국내 정치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엔에서 만든 이제 코믹하게 만든 영상인데 얼마나 보고서를 밑줄 빡빡 쳐가면서 읽으면 저렇게 팬이 많이 쌓일까에 대한 것이거든요. 저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 46년 하면서 외교장관도 했고 유엔 사무총장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렸지만 뭔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결단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누군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예상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해외 정상들을 만나서 바로바로 전화 한 통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외교 경험은 많지만 네. 예를 들면 김정일과 맞짱을 든다든지 말이죠. 네. 그런 급박한 순간에 그런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평지풍바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보여주지가 않았었죠. 본인이 네. 부드럽고 모양 좋은 그런 리더십만 보여왔고 네. 거칠게 말이죠. 진두주의에서 온몸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평론가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평가, 언론들의 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충청남도 출신이니까 역시 충청 정치인의 가장 최다선 의원이 된 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교장관 때 나랑 같이 일해봤더니 이렇더라면서 한 가지 꼬집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년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일단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 나던 그 외교관들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 도 건너가야 되는 건데 외교관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네. 지금 아마 이해찬 총리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반기문 사무총리에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 이제 많이 그런 정보를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네.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들이 네. 본부에 있는 반기문 위원장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다.
선배 외교관들이 선배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카드를 형식적으로 보내죠. 네. 되게 그 의례적으로 보내는데 그거를 일일이 전부 친필로 답변을 해서 내보낸답니다. 네. 카드로 훨씬 더 예쁜 카드로 말이죠. 네. 이렇게 보낼 정도로 그리고 장관들의 문을 직접 열어주고 차관 시절에도 네. 예. 그리고 김영삼 정부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정부실이 가끔 회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사이에 그렇게 좋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부 차관 신분에 네. 꼭 공항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영접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위에서 아니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네. 그런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관료들하고는 달리 네.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을 이제 파다합니다. 다만 네. 제대로 된 검증 이런 네. 거는 뭐 선출직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제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배신이란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들어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만나지 않을 계획을 밝혔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맺었던 그 인연 관련해서 아마 집요한 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 기자들이 물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언급한 거는 절대 아니다. 또 지도력의 잘못, 이런 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제 노 대통령 간의 관계를 그 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 정치적인 그야말로 뭐랄까, 공격이라고 분이 볼 수가 없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배신이라는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밑에서 일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일체 그 관계가 없었던 그 생면부지죠. 근데 갑자기 저를 외교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해 주시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발탁을 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후보로까지 지원을 해서 많이 그 외교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떤 배신이다. 그건 너무 사람을 인격을 모독을 해도 너무 의도가 있는 이런 모독이다. 물론 그 묘소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외국에 있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부산에 그 국제회의가 있을 때 그 계기에 제가 가서 참배를 했고요. 매년 2월 초에 새해가 되면은 제가 늘 그 권양수 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다는 거는 좀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관심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의원의 이런 외교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보면 국내 정치가 혼탁한데 외교관들은 그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하지만 왜 한국적인 그런 진흙탕 정치를 기준으로 삼는지 잘 모르겠고요. 외교적인 성과를 놓고 본다면은 국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각 정권마다 어떤 기치를 들고 외교적인 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실패한 외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각국 정상들을 설득해서 이뤄냈다는 그런 높은 업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부분 그리고 국내 정치의 잣대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들이대기보다는 어떤 후보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반기문 총장이 저 행위는 배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뭐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배신이 성립하려면 정면으로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다든지 뭐 이렇다면 뭐 배신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뭐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강욱
비서실장도 김대중 정부 때 네.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동계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까지 일일이 배신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배신자 아닌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자, 일단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역시 충청권 정치인들이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많이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첫 문장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반 총장 정치 기웃거리지 마세요 라고 아주 주제를 명확하게 맨 머릿말에 써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눈치 보느라고 조문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제 방금 들어보면 난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못 왔다 그러는데 현직 대통령 MB인데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 당신 조문도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판화를 튕긴다라고 하면서 어떤 셈법, 어느 네. 정당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좌우면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민주주의는 정당 위주의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지율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고성호 팀장. 예. 이제 친문 진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저 반기문 대선 후보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흔들리겠다. 어느 쪽인가요? 양쪽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는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일종의 영입이죠. 영입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좀 붐업을 시켜서 네.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야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견제 세력인 거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배신자라는 코드로 새롭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반기문 네. 총장이 귀국하고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대목들 그리고 비판 부분보다도 5배, 10배 이상의 훨씬 더 고강도의 네. 그런 칼날들이 날아올 겁니다. 네. 이거를 뭐 일일이 뭐 해명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견뎌내고 네. 또 방어하느냐. 이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고 관문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옛날 수십 년 전 소설을 인용해서 야당은 또 비판을 했죠. 네. 지금 껍비던이라는 책 표지 보입니다만 이 책을 이용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문 총장과 소설 껍비탄 이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 닮아다 꼭배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껍비탄이란 게 굉장히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문학 시간에 많이 나왔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주인공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저 소설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일제 때는 친일파였고요. 그리고 소련군 점령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소련 편에 들었고요. 그리고 월남에서 미 군정에 들어선 남한에서는 또 미국 편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철새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껍비탄 리인데 네. 그 소설 주인공을 빗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껍비탄 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상 나는 오늘부터 이번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다라는 공식 선언 빼고는 다 말했습니다. 배신도 얘기했고 자신의 정당 얘기도 해놨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이나 비박계 쪽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문 진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듯하네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면 혁명을 해야겠다. 해라! 좋습니다. 북한을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박지원이 앞에서는 문자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하는 그분의 입을 탈해갈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대중연설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여당이 공격하는 것보다 네. 같은 야당이 네. 그것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공격하는 부분이 훨씬 더 뼈아플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문재인
네. 대표를 공개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는 저 부분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조건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방어 논리와 또 오해받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겁니다. 고성호 반장,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의당하고 연대해서 할 가능성,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요. 네. 국민의당도 이제 중도 진보 진영이고요. 이제 그 비박신당도 이제 중도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중도표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3지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사이 양 극단이 아니라 네. 중간지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이제 모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제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친박 진영과 친문 진영 빼고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1월 중순 귀국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는지 그야말로 내년 초반부터 정치 지형 유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역시 대정부 질문 이어졌습니다. 소개합니다.